강의하실 선생님은 박상걸 선생님입니다. 오지탐험가이시며 시크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엔의 그 전기 칼럼을 쓰시고 그 다음에 47년 동안 주말 농장을 홍천에서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오토 캠핑 선구자이시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20만 국의 나무를 심으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상설 교수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전국의 공무원들이 이제 모두 이렇게 발출돼가지고 오신 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강좌는 어떤 업무가 관계없는 우리 인생을 사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노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레저 문화죠. 그래서 레저 문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염두에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인생에 있어서 불과 1시간 반 만에 집약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1시간 반 동안에 혹시나 오늘 저와 만난 여러분이 어떠한 끈이 되어가지고 일평생 같은 친구로서 이렇게 연결이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과 이메일을 하고 많은 사람과 이런 교육을 나누지만은 거의 99%는 모두 일회용입니다. 이렇게 한번 만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1%의 사람은 저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멘토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모섬사리의 친구로서 저하고 계속 연결이 돼 나가면서 이렇게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시간 반 동안에 어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와서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가, 이런 거를 집약적으로 자기 발견을 요 1시간 동안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좌는 무슨 일방적으로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떠들고 이해력으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떠한 질문, 의문 이런 것을 던져주시길 바라고, 마치 오늘 강좌에 제가 여기 강좌를 몇 번 정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강좌에 마치 며칠 전에 제가 서술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여기 와 보니까 벌써 국립공원에서 제 책을 많이 사가지고, 그리고 여기 뭐 4권인가 갖다 놓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하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저한테 괴롭힌 분, 저를 많이 질문을 하고 괴롭힌 분한테 저 책을 한 권을 드릴 예정인데, 그럴 뿐이 없으면 또 책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은 오늘 졸업식에 여러분의 고생했던 그런 등산 장비하고 제 책 몇 권을 성적이 좋은 분한테 놓아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이 좋고 나쁘고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전 모르는 거지만은 혹시나 여기서 한 분이 가장 제가 볼 때 나를 많이 괴롭혔다 이런 분이 있으면은 책을 한 권은 드리겠고, 나머지 분은 필요한 분은
뭐 각자가 사보던 뭐 옆에서 보던 오늘 행사로서 저도 여기 와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 요게 오늘이 9월 26일인데 며칠 전에 이 책이 나온 겁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쓴 책입니다만은 우연히 여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는 사양은 여기에 프로젝트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요건 일부분이고 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약하는 쪽으로 이렇게 오늘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놓고 볼 때 여기에 진행과 제 얘기와 여러분의 얘기가 거의 세 곳에서 서로 이렇게 맞먹어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여기서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나이가 87이에요. 90살이 이제 금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한 2년밖에 안 남았네요. 90살이. 이제 이런데도 저도 산행하고 있고 제 직장도 있고 제가 일도 하고 있고 전 세계를 지가 오지를 배낭을 미고 다니면은 늦으니까 오토 캠핑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또 글을 써서 책도 내고, 그리고도 90살이 가까웠는데도 이제라도 할 일이 저는 많다. 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가 아니고 이제부터 할 일이 많다. 아주 바쁘다. 재미있다.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말뿐이 아니고 실제로 저는 제가 오늘 아침도 밥을 내가 끓여 먹고 내가 설거지하고 그리고 어젯밤에도 이렇게 제가 혼자 살고 있는지를 30년간 하고 있어요. 저도 자식이 있고 제 처도 있고 한데 30년 57살부터 제가 87이니까 30년간을 혼자 살아오고 있습니다. 식구를 버렸어요. 버렸으나 초월적인 사랑으로 만나고 전화하고 하지 않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만나지 않는 가장 아버지는, 내 자식이 볼 때 아버지는 어딘가 가서 지금 흙과 뒹굴고 있을 것이다. 어디 가서 스스로 자기가 밥을 해먹고 있을 것이다. 어디 가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어른으로서 자식한테 허리 굽히고 아프다는 모습을 안 보인다. 효도를 아버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식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뭐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얼마 안 있다 떠날 때 편한 마음으로 언제 떠나도 나는 모든 게 잘 되고 잘 살다 떠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할 적에도 저는 한 번도 여관이나 호텔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배낭에다가 텐트, 자동차 이런 데서 자면서 오토 캠핑으로 웬만한 나라는 다 돌아다니고 알라스카에서부터 맥킨리까지도 4,500m까지를 제가 올라갔습니다. 알라스카도 네팔도 한 4,700m 베이스 캠프까지는 제가 가서 텐트 치고, 어디가 제가 강의를 지방에 나가도 가능한 대로 텐트를 가지고 가서 그 강의 장소에 가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강의를 하는데, 내달에도 지방에 몇 군데 강의가 잡혀 있어요. 그래, 그럴 때마다 저는 여관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제 스스로 모든 거 한다. 왜? 공무원들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무원들은, 저도 공무원을 건설비에서 제가 공무원을 옛날에 했습니다.
공무원이라든가 가족은 모두 분업이 돼 있어요. 이렇게 기능적으로 있어가지고 구조적으로 과장이 있고, 그리고 뭐 계장도 있고 뭐 극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장관도 있죠. 분업이 되다 보니까 자기 개인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밥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은 거의 허점, 거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무원이면은 중간에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뭐 동료가 있으면은 옆에서 안전하게 해주고 집에서 부인이 밥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남자가 밥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반찬거리를 사오는 겁니다. 빨래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10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분업을 하는 바람에 공무원 하다가 나오면은 거의,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사기를 당한다든가, 또는 나는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을 옛날을 잡고 파고 들어가는 것이 공무원의 가장 약점이고 가장 자기 발전이 안 되는, 정말 부끄럽게 얘기해야 하는 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조금 쉬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절대로 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가 심하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공무원 신분이라면은 나는 밥도 내가 해먹고 빨래도 내가 하고 내 아이하고 내가 산에 가고 내 아이하고 산에 가서 텐트 치고 하면은 어른이 안 오니까 아이가 안 오는 겁니다. 이것이 어른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게 제 아버지 일기입니다. 제가 87인데 우리 아버지는 130세가 됐어요. 뭐 지금 이 세상에 없죠. 깨알같이 여기에 이렇게 일기를 적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읽어보면 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여동생 5, 내 누님 1, 그러니까 여자가 6이죠. 여자 6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는 둘째 아들로,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6명의 여자 속에서 아들 나 하나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부터 일평생을 일기로 쌓아온 겁니다. 무거워서 제가 다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 이거를 보이는 이유는 어떤 집안 자랑이나 저의 자랑이 아니고 아버지가 해야 내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엄마도 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 나이 돼서 이렇게 미고 댕기고 이런 데 와서 강의하고 책을 쓰고 그리고 오늘 아침도 밥을 해먹고 오늘 아침에도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이 볼까봐 허리를 피고 댕기고 내 아프다 소리 안 하고 하도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다 죽는 아버지 어머니인가.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90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또 할아버지 짓하고 할머니 짓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를 여러 가지로 전통적인 걸 쭉 보면은 노인정이 있고 노인네를 대우를 받고 저는 전철을 타도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걷다 죽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삶이 즐거워서. 뭐가 즐거우냐? 구석이 자유다. 힘들으면은 힘든 후에 자유롭다. 등산도 왜 하느냐? 목표를 정해놓고 힘드니까 힘든 후에 편하다. 얼마나 편하냐?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그 한숨 쉬는 불과 1, 2초 마음이 행복하고 편하지만 바로 연달아 또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의 연속이다 이거죠. 걸으면은 발을 한 발 뛰는데 내려올 때 발이 내려올 때 편한 겁니다. 올릴 때 힘든 겁니다. 이거의 연속이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런 저의 아버지 일기를 보이면서 어른이 가오리다. 여러분들이 가장이고 여러분들이 집안을 이끄는 분이려면은 모든 우리나라의 뭐 세월호니 뭐니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집안의 어떤 분은 남자분이 돌아가시고는 여자분이 가장이겠죠. 여하튼 간에 대부분은 남자입니다만은 이 가장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장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어떤 공부냐? 쓰레기도 안 치우고 빨래도 안 하고 집안 늦게 일어나고 부인이 깨워야 일어나고 우리 한국의 가장들이 맨 요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쉬운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가 나이 먹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가 글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책이 나왔지만은 제 책은 내가 몸으로 굴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쓴 글입니다. 왜 그러냐? 이래야만 건강하고 이래야만 재미가 나는 겁니다. 너 걸어야 합니다. 모든 행복은 발끝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심장이 있지만은 이 심장의 고동은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발이 제2의 심장이 되어가지고 발끝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5시에 2시간을 걷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텐트를 가져 나가서 영하 20도에서도 밖에서 지금도 잡니다. 여러분들 가을에 풀벌레 소리를 갖다가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밤을 지새우면서 풀벌레 소리과 같이 저기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책을 이분한테 드려야 되겠어요. 박수. 이것도 이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왜? 가을에 풀벌레 소리가 새벽에는 한데온데 없이 작아집니다. 달밤엔 더 크게 들립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는가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솔로라고 그럽니다. 이 솔로가 왜 그렇게 좋은지 식구들과 같이 텔레비 보고 떠들고 뭔지 내가 없어집니다. 이 혼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적이란 말 좋습니다. 가정적이란 말은 잡담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브리 이거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렘브리 이거 책 가져갈 분 한 분도 없네. 이분밖에. 렘브리는 어슬렁어슬렁 하는 겁니다. 어슬렁어슬렁. 그 다음에 롤디기는 게 있죠. 그 지페이 툴 가지고 걸어다니는 거, 그죠? 엎어지지 말라고. 이걸 로드리 트레킹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백패킹. 이걸 어쨌든 오늘 가져왔지만은 웬만한 배낭을 큰 거를 메고 이유 없이 걷는 겁니다. 정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 없이 어슬렁거리고 걷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백패킹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그러면은 이 안에 먹을 거 물론 들어가지고 한두 끼는 먹고 뭐 심한 사람은 일주일도 견뎌내는 여기에 먹을 걸 가지고 다니죠. 이랬을 때에 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 문화에서는 모두 안 해본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공무원 사회에 소위 오가니제이션,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잘 보이면 엘리트라고 해가지고 칭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누군가나 한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사회 좋습니다. 가정도 좋습니다. 허나 각자가 하면은 얼마나 이 나라가 얼마나 그 가정이 그러니까 가정이 돈이 부족하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 제 경우는 내 아들이 하나고 딸이 둘인데 결혼식을 케이크 하나 넣고 자른 겁니다. 그래도 그 아주 잘 살아요. 돈이 많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괴롭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지금 몰래 결혼해 이런 왕따 당할까봐 못하는 모양인데 저는 왕따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얘가 이런 겁니다만은 이런 것을 모두 합해보면은 얼마나 우리는 성형수술을 한다 저는 일평생 여기다가 스킨 한 번 안 밟아봤습니다. 그림 한 번 안 밟았어요. 선크림 한 번 안 발랐어요. 왜 그러냐? 안 발라도 저는 이렇게 머리도 홀랑 깎고 이러고 막 돌아다녀도 제 피부는 이 발 사람보다도 약간은 모두 더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주신대요. 제가 87입니다.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일평생 안 발랐어요. 저는 일평생 목욕탕도 안 갑니다. 이발소도 안 갑니다. 노래방도 안 갑니다. 왜? 재미난 데가 많다 이겁니다. 풀벌레 소리. 그리고 저는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주말 농장을 제가 47년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 매일 농장이 아니고 매일 주말에만 가는 것 아니고 가끔 갑니다. 요 근래는 한 가을이 돼서 몇 번 가서 거기에 워크숍을 합니다. 우리 주말 농장에 가면은 가서 삼겹살 안 구워 먹습니다. 간단히 먹고 고구마 감자 하나 먹고 이러고 그리고 워크숍 합니다. 이런 워크숍. 이게 얼마나 재미나는 일입니까? 이런 것을 서구에서는 살롱 문화라고 그래요. 서구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는 사랑방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거를 서구에서는 살롱 문화라고 합니다만은 비행기를 타면은 1등 칸이 있습니다. 비행기 1등 칸은 살롱 오자가 하나 더 붙어요.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사람이 모이면은 테레비 얘기하고 그리고 영화 얘기하고 잡담하고 세월호 얘기하고 우리의 상사가 나쁘다 누구 부하가 이런 게 아니고 자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섹스피어라든가 모든 것은 물론 질투에 대한 섹스피어의 핵심은 인간의 질투를 갖다가 신랄하게 뽑아낸 글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자연이 비웃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문학입니다. 우리는 자연에 이렇게 아까 풀벌레 소리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거를 놓고 볼 때 우리 인간 공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하고 얼마나 자연을 갖다가 훼손하고 얼마나 생태계를 갖다가 망치고 얼마나 집안에서 가장이 왕노릇을 하고 가장이 하자는 대로
가정들이 이끌려다니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누가 성인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요것을 알고 자연을 가까이 하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행복은 잠깐 오면은 고통이 연속입니다. 그런 행복이 계속 연결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연의 바탕을 두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자연에서는 강아지가 어제 지가 뭐를 먹었는지 강아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도 그 정도로 자연에 빠지면은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리한 얘기 같지만은 이 무리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석이 행복이다. 징역살이 하는 사람이 행복이다. 왜? 징역살이 10년, 20년, 5년 하면 죽겠지만 징역살이 끝나고 한 발자국 나오는 발 한 발자국가 행복한 겁니다. 한 발자국 떼면은 자유롭고 행복하지만 금방 또 생활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결혼식에 뭐 케이크 하나 놓고 했다, 뭐 여러 가지 생활이 레저 생활을 잘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밀고 다니고 저처럼 식당에 안 들어가고 내가 해먹고 다니고 이러면서 책도 읽고 세계를 헤매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경비가 확 줄어들어갑니다. 저는 이 지금 싣고 있는 신도 이게 고아텍스 35만원짜리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네? 좀 무리한 얘기 같아요? 아닙니다. 멋지십니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술자 소리가 딴 데 가면 아유 저거 미친 사람 같다고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요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갖지 않는 게 아니고 오늘 아까 얘기했죠. 90 몇 퍼센트는 내 강의 듣고 모두 일회용이에요. 떠들어라 이거야. 저는 딴 강사처럼 말로 말재주가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땅에 뒹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 나쁘다는 겁니다. 한국의 가장들이 거의 나빠요. 노력 안 합니다. 자기 부인 여자가 고생하는 거 모릅니다. 왜? 여자를 왜 아껴야 합니까? 얘기해보세요. 누군가. 여자를 왜 아껴야 하나? 나와 같이 동행하니까 네? 나와 같이 동행하니까 얘기한다고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히스테리가 뭡니까? 히스테리. 신경기를 히스테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히스테로가 히란말로 자궁입니다. 여자는 자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원래부터 아기를 보호해야 하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남자보다도 몇 배 날카롭고 남자가 어디 가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디 갔다 온 것 다 텔레파시로 압니다. 왜? 여자가 잘 나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자궁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자궁. 이거를 우리가 남자들이 거의 모르는 겁니다. 여자는 자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만들었을 때 남자는 대범하고 여자는 세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별거 아닌 걸로 지내가는데 여자는 감성이 깊기 때문에 남자가 감성을 보태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경영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식회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주주가 되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주의 몫이 아들에게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덮어놓고 재산을 놀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정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로 놓고 볼 때 오늘
모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앞으로 얘기하는 거가 있겠지만은 핵심은 난 가장이다. 오늘부터 가장은 새로 태어나겠구나. 오늘 갈때 나는 하수인, 나는 집안의 모성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즐겁게 해줘야 되겠구나. 오늘 피곤한데 낮잠 잘까? 어디가 외식할까? 외식 가지고 우리가 문화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외식보다는 책 한 권 들고 가족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램블링도 하고 노르딕 워킹도 하고 책 한 권 들고 시 한 줄을 읽는 겁니다. 그 한 줄 안에 내가 깜짝 자신이 놀래 그 한 줄에 거기에 잠언이 들어있다면은 이 잠언이 내가 여지까지 살아온 모든 날에 바로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글을 책에서 발견해 내는 재미로 본다면은 책을 여러 번 아무리 읽어도 쓸 책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 걸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가장이 하면은 집안이 다 아무 얘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 자연이 왜 좋습니까? 우리 눈여겨 하려고 저런 게 아니라 자연은 잔소리가 없습니다. 내가 숲을 많이 들답니다만 내가 숲을 걷다 내가 서가지고 내가 숲에 나무와 똑같이 나도 말없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고 나면은 거기서 텐트를 차면은 비로소 내가 숲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안 해보고 삼겹살 구워 먹고 떠들고 야단이고 야 그러지 말아라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잔소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어른이 하는 겁니다.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잠깐 우리 특히 공무원이 오셨길래 여기까지 제가 강조할 때 이렇게 심한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저는 이걸 조금 더 심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는 험악하지만 제대로 듣는 분이 이거를 그대로 한다면 여기서 천만금을 얻어가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집안에 모두가 때려보시고 여러 가장이 또는 아직 가장이 안 된 분은 가장의 연습이라고 보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한번 해봐 주시면은 집안이 모든 게 잘 풀려나가고 그리고 모든 게 건강하고 이렇게 절약되고 돈 없대는 한탄은 다 핑계입니다. 이 다음에 돈 벌어서 헌대는 거는 그 생각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화장터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행동입니다. 스키나가 얘기했잖아요. 조작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이것이 행동주의입니다. 말은 천마디 필요 없습니다. 책도 다 필요 없습니다.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인생을 완성한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별명이 깐돌입니다. 깐돌이. 깐돌이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지금 했는데 그 깐돌이가 혼자 밥 해먹고 혼자 자기가 산에 가고 혼자 이런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눈이 황반변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30-40%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는 점박이로만 보이지 거의 안 보여요. 이런 사람이 워드를 쳐서 제가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메일을 보냅니다. 국립공원에 명함을 펴뒀는데 국립공원에도 제가 만날 글을 보냅니다. 답이 안 와요. 잘. 공무원들이라서 그런 겁니다. 편해서 그런 겁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편한 겁니까? 내가 두는 돈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녹슬 먹는 겁니다. 정말 편한 게 공무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무척 이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부쩍 이 다음에 70살, 90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재산을 지금부터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놓고 볼 때에 제가 눈도 어둡고 이런 것을 옆에서 워드는 제가 다 칩니다. 글도 내가 다 쓰는 겁니다. 제가 다 쓰는 겁니다. 매일같이.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메일. 이걸 다 저는 답장을 해줍니다. 그거 안 해주면 저는 목을 메고 내가 죽어야 할 정도로 내가 괴로운 겁니다. 이거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 끝나서 여러분들이 내한테 메일이 오면은 저는 정확하게 보내 올립니다. 정확하게 보내 올려요. 그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옆에서 도와주는 뒤에 남태키라는 분이 경향신문사 제작 국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언론계에 아주 중견 언론인으로 계셨는데 목에 부부암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암을 띄어냈어요.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건강치도 못한데 그걸 노력해서 저정도를 짓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말농장을 납치했던 걸 강원도 홍천에서 하고 있는데 저 남국장은 2만 평이나 되는 땅에다가 농장을 하고 거기다가 쓰면서 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드나드는 겁니다. 왜? 저분도 주말농장하고 저도 주말농장하고 그 여행을 여기서 뭔데 어떻게 가느냐 얘기하고 가는 도중에 우리는 즐겁고 그리고 우리가 밥 해먹고 이런 내 친구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지금 61살인데 내 아들과 똑같아요 나이가.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환방변성인데 그래서 여기 강의할 때마다 와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제 친구로 지냅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말을 못합니다. 저는 저 남국장을 이렇게 아침에 자고 나서 눈만 떠도 기분 좋아져요. 워낙 부지런하고 워낙 산 좋아하고 아무 데서나 텐트 치고 자고 농사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딴 언론인들은 술 먹고 내가 옛날에 기자를 했는데 내가 무슨 어진 국장을 했는데 이래놓고 개차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내가 언론계뿐은 많이 아는데 그렇게들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도 대강 그렇지만 사업을 하면 대강 망해요.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을 모르기 때문에 뻔내기 때문에 망해서 마땅한 겁니다. 망해봐야 또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저 제목은 국민행복 프로젝트. 우리 공무원한테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게꾼이 됐든 뭐가 됐든 온 국민이 지가 이제부터 얘기할 거 또 아까 얘기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시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국민운동을 벌리고 싶은 겁니다. 저로서는. 그러려면 여러분들 집에서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그래 하자 하고 주위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것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게 접니다. 깐들이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이거 다 일회용이에요. 이렇게 와 듣고는 도망가요. 뭐 안 해요, 안 해. 한국의 가장이라고. 얼마나 가정이 상권을 갖다 쥐고 가정을 흔드는지요. 이게 큰일 났다고요.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아들이 떠들어봐야 필요 없는 짓입니다.
여기에 내 칼럼들이 있는데 이거 다 들여다볼 수 없는데 여기 비가역 엔트로피의 그린 라이프 매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엔트로피라는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거든 이게. 엔트로피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지금 IT 시대가 아니고 농경사회, 산업화사회 IT 시대라고 하는데 IT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엔트로피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없는데 이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큰일 났구먼. 이거 좀 찍어. 이분은 내 친구입니다. 여기 등산학교에서 강의할 때 알았는데 김재호인데 뭐 책을 사가지고 오늘 집에 사인해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가슴이 막 뛴대. 내 책을 읽어보고. 그러니까 나는 또 덩달아 뛰어가지고 얼마나 아침에 커피하면서 기분 좋아졌는지. 뭐 자일도 하고 니찌하고 다 하는 게 등산 아주 친구인데 아주 내 친구 내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이랍니다. 내가 김재호 씨를 지적을 해가지고 날 도와달라고 강의 올 때마다 좀 고생을 제가 시키고 있죠. 지금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그리고 산업화 시대가 됐죠. 그리고 지금은 IT가 됐죠. 여러분들이 요 다음 시간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나? 뭐 한다고? 요 다음 시간에 GPS도 우리는 GPS입니다. 그래가지고 IT 시대인데 지금은 엔트로피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엔트로피 시대가 뭔가 하면요. 제가 그래 잘 모르시니까 단단히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엔트로피 시대라는 건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열역학.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우주의 에너지, 이것도 에너지고 모든 게 다 에너지입니다. 우주에 있는 거는 이렇게 불을 태우면은 불가역이다. 원래로 안 돌아온다. 시간의 화살이다. 시간의 화살이다.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안 오잖아요. 이런 원칙을 알으면은 덮어놓고 기름을 막 하고 뭐 자동차 굴리고 공장해가지고선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 지구 온난화된 거는 어디 우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지구 안의 인력에 의해서 대륙권 안에서 지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피안들이 지구의 멸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눈빛 이거 다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고 있는 거 다 에너지입니다. 한번 지나간 거는 다시 안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엔트로피예요. 쉽게 얘기하면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그걸 설명하려면 많은 이론적인 얘기가 필요합니다만은 이렇게 불을 태우면은 모든 거는 불가요. 원점으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불로 태우면은 염기와 이산화탄소와 탄산가스와 재만 남습니다. 저것을 다시 신문지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데 우리 인간들은 착각을 내는 겁니다. 어제가 오늘같이, 어제와 오늘같이가 아닙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영원히 새로 길석에 피는 민들레도 맨 새거가 피지 영원히 다시 피는 건 없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은 반드시 죽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엔트로피를 우리는 생각을 해서 녹색의 삶을 살자 하는 뜻으로 저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 그 제목들입니다. 이거는 그 제목이니까 뭐 이거는 일일이 볼 수 없고 이제 나중에 인터넷에서 점심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박상서리를 치면은 내 글이 다 나와요. 이 인터넷 여기에. 그러니까 그건 집에 가서 복습을 나중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습을 하는 내용의 모든 핵심은 바로 실행하자, 바로 행동하자, 바로 있다라는 건 없다. 밥 먹으면 설거지 바로 그 자리에서 하지, 있다 한다. 있다 절대로 없다. 있다 없다. 그리고 필요한 약속 안 한다. 친구가 밥 먹자 하면 나 지금 바빠. 이렇게 하자. 이런 겁니다. 여기 뭐 구습을 바라보는 노인이 끝까지 사망하는 까닭. 제가 신문사의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래 제 글이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이 올라옵니다만은 이렇게 글을 쓴다. 그럼 글을 왜 쓴다? 우리가 산에 가고 뭐라고 등산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는 바깥고 또 필섭에 민들레 보면은 감성적이 되죠. 이 감성적인 정도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글로 이 감성을 갖다가 나타내가지고 글로 쓰고 그 글을 갖다가 내가 또 돌이켜보고 나눠보고 이제 이러자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보는 건데 이런 데 가서도 책을 보자는 겁니다. 이런 데 가서도. 이건 내 농장입니다. 이런 거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워낙 없어요. 댕기고 그러면 여기까지 들은 거하고 내 생활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고 농사 짓고 있는 얘기를 한번 여기서 이제 사진으로 보세요. 이제 이거 배가 나왔습니까 이제? 요거는 스프레이를 얼굴에 이거 뿌리는 겁니다. 요 미국인이 저한테 요거 독일인인데 사막 등산에서는 스프레이를 뿌려야 돼요. 사막 등산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스프레이 내 치료를 보고 있는데 내 얼굴에다 스프레이를 뿌리는 겁니다. 물을. 그런데 사막 등산은 이렇게 평지인데 산이 없어요. 뭐 높아봐야 100m밖에 없어. 가다 보면은 땅 밑으로 1000m가 있어. 산이 땅 밑으로. 그게 힘들죠. 요거는 미국인데 만둥이인데 내가 나무를 요거 접니다. 요게 전데 나무를 주워 봐가지고 여기서 자는 겁니다. 예, 요게 텐트 역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아니에요. 요거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오토 캠핑을 하는 겁니다. 요거 인도인데 거지들하고 같이 자는 겁니다. 거지들하고. 그러니까 이 거지들 말하자면 이 사회에 뒤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거, 이런 생활도 필요한 겁니다. 요거 설명하려면 뭐 대단히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건 아주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요거 간단히 하자면은 사람은 6살 이전에 성격 형성이 된 데는 프로이드, 로저스, 스키나 이런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6살을 모두 거쳐왔고 여러분들 자녀 6살 아래가 있을 텐데 6살 이전에 성격이 끝나요. 그러니까
3살 버릇 80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뭘로 이걸 고치느냐?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고치지만은 문화로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화가 없고 노는 문화가 없고 사람만 만나면 밥 먹는 거 삼겹살 하니까 안 된다 이거죠. 모든 도구, 모든 저런 책, 공부, 세계화된 그런 레저를 알아야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제가 전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기술자다 보니까 제가 3년 전까지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요거 내 자동차입니다. 요게 내 자동차인데 지붕 위에 올라가 차는 장치가 돼 있어요. 제 거는. 그래가지고서는 요거 내 농장입니다. 이게 저 아닙니까? 지붕 위에서 잡니다. 요거 내 농장이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하고 내 손주하고 이메일로 필답이 오고 가는 겁니다. 내 손주하고 만나진 않고. 요건 뭐 요것도 고3수생하고 나하고 이메일로 오고 가고 하는 내용들. 뭐 농장이고 뭐 이게 요건 게테 하우스 게테의 집입니다. 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전 어디 여행을 가도 이런 데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책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펜으로 글을 쓰고 딱 하는데 게테가 글을 쓰다가 화장실 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요건 제가 외국에서 이제 여행하다 보니까는 편지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다 답장해주고. 이건 랩팅 하는 거고. 요것도 뭐 내 텐트 생활하는 거. 뭐 대충 눈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요건 요건 네팔이 요거는 네팔 텐트 생활합니다. 요거는 요 전대 요게 철원입니다. 기러기 날아가는 걸 보려고 다 숨어가지고 기러기 보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못 봅니다. 물 먹으러 올 때마다. 기러기는 200년을 살아요. 기러기가. 그러니까 기러기가 여기 날아오는 거는 아마 톨스토이가 봤던 기러기가 완지도 몰라요. 톨스토이가 1910년에 죽었으니까. 1910년 11월 3일에 죽었어요. 그리고 톨스토이, 부스키라든가 차이코프스키 이런 사람들이 한 120년 전에 죽었으니까 그 기러기를 나는 보러 다닌 겁니다. 그 철원에. 눈이 나빠가지고. 이건 아마 해먹인 것 같은데 이게 등산된 거예요. 여기 뭐 가족 둥지 박차고 야외로 나가자 이런 얘기고.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문화자본이 가난에 대물림. 이건 불란스의 브르디에가 얘기한 얘기인데 가난에 대물림은 문화가 한다. 돈이 하는 게 아니고 문화가 한다. 그 구분짓기에는 어떤 논문을 썼어요. 그분이.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보아르가 그랬죠. 샤르트리의 부인. 자식 한 번 키우는데 돈이 4억이 들어가는데 대학을 보내고 어학연수까지 가면 6억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자식 몇 명 있는지 모르겠으나 특별히 돈 많이 안 들여도 4억은 기본입니다. 이걸 내가 가져온 이유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겠지만 절약을 한다. 절약이 덮여놓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저처럼 온 식구가 중고품 옷을 사 입고 결혼식 전혀 안 하고 케이크 하나 가지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절약이 많이 되겠습니까?
요거는 도시가스 요금인데 1월 달이에요. 38,000원. 12월 달서부터 1월 달. 딴 집은 15만 원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가스 비용이. 절약하는 겁니다. 요건 내 가족입니다. 요건 내 자동차예요. 요것도. 오픈카. 요게 내 사위고 딸이고 요것도 사위고 요건 미국에 있어요. 요건 한국은행에다가 이제 정년 대신 그만두고 요건 빨개 벗고 비닐로 옷을 이렇게 껴입고 마요네즈 얼굴에 바르고 가면 묻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 재미나죠. 이게 레저예요. 이게. 요건 일본 사람들을 한국말 가르치는 내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비라는 아가씨한테 한국말을 내가 가르쳐가지고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10,000명이 됐어요. 이 멤버가 10,000명. 한국말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네도 이러한 개인적인 국제외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게 사막등산입니다. 요게. 근데 산 없잖아요. 근데 밑으로 1,000명이 갈 수 있다 이거죠. 뭐 그랜드 캐년도 물론 거기에 하나죠. 요거는 저기 오는 사진을 좋아하는 게 눈인데 나 홀로 이게 솔로 이제 등산하는 거죠. 이런 생활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미국에 가보니까 가족이 같이 5, 6식구 와도 해져요. 식구들이 해져가지고 저녁 5시에 만난다고 각자 등산을 한다고. 우리처럼 한 대 만나고 해서 죽으나 사냐 카드 너와 나와 같이 죽자고 이렇게 안 해요. 해져요. 해집어서 세계화가 된다고. 지구는 하나지만 세계는 맨들기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요게 내 머리입니다. 요게 내 머리예요. 여기에 내가 뇌절증이 걸려가지고 여기 맥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개가 여기에 경동맥이 있는데 여기 왼쪽이 맥혔어요. 지금부터 27년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반신불수가 된 상태에서 약은 하나도 안 쓰고 산을 계속 기어 올라가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런 몸으로. 지금도 어지러워요.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도 잘 안 보이고 어지럽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글을 써가지고 제가 문학상을 탔어요. 투병 문학상을. 요건 내 캠핑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자 이거죠. 남자들이. 이거. 요게 내 농장입니다. 농장에는 집이 없고 요거 비닐하우스 하나 있어요. 요것도 인도에서 내 거지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요거는 일본입니다. 내가 길가에서 어린이 공원에서 내가 밥 해먹고 혼자 다니는 거예요. 사 먹지 않고 우동 한 그릇 안 사 먹고 철저하게. 그리고 돈만 이렇게 짠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문화 생활하는 거죠. 우리는 허비하는 데가 많아요. 요거는 여기 써있죠. 9,000피트 넘어요. 3,000m가 넘어 여름인데 이게 요 산 밑에 셀라 산맥입니다. 여기가. 요거 카우보이더라고 내가 등산하는 거. 요 카우보이더라고. 요거는 앉아있는 데가
파리입니다. 파리. 아까 얘기한 샤르트르. 보부아르가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한 샤르트르가 앉았던 의자입니다. 여기가. 요거 내 자동차입니다. 이 빨간 거. 전에는 하얗고. 요거 내 농장이에요. 요건 인도. 요건 홍신자씨라고 유명한 그 전임 무용가죠. 무용가. 이분이. 요거는 옥스포드 대학원생이에요. 영국의 그 귀족집 딸이에요. 요건 알라스카입니다. 알라스카 페어뱅크 여기가. 요거는 내가 죽었을 때 영정 사진입니다. 내가 이 다음에 죽었을 때 남는 건 요거 하나 남아요. 여기 해가 뜨는 게 보이죠? 여기 해가 뜨는 게. 요게 덕유산입니다. 덕유산은 지금 저는 한 8번 올라갔어요. 설악산은 120번 올라가고. 그래도 바쁘대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아는 게을러서 하는 거예요. 게을러 가지고. 모두 게을러요. 집안에 들어가면 뭐 보금자리, 홈 스위트 홈, 그거 때려 부숴야 돼요. 집안에 가면 일통만 해야 한다고. 빵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요건 뭐, 그레이샤, 빙하. 요건 라인강. 요거는 이 나무가 3000년 된 나무입니다. 이제 3000년. 요 저 안에 지금 터널이 파있죠. 이거 레드우드라는 데예요. 여기가. 요거는 저 인도의 갱기스강 시체 태우는 거 아닙니까? 강가에서. 요 언덕이 로레라이 언덕이에요. 독일에. 뭐 이렇게 비박하고 이거 눈 위에서 자고 요번이 이제 뭐 홍천 군수야. 군수가 내 농장 구경 온다고 왔더라고요. 요거는 내 농장에다가 뭐 런던 몇 킬로 뭐 모스크바 얼마 요렇게 해서 그 방향을 해놓고 이거 세계화를 생각하는 거죠. 뭐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설명할 일이 많습니다. 요 사람은 정선에 있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도 전 세계도 등산도 다니고 이게 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글이. 25년간 집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식구 몇끼리. 그래가지고 식구 몇끼리 25년 지는데 국민학교 1학년 아이가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성균관 나와가지고 서울대학 교수가 됐어요. 유연공학.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6살부터 집 짓는데 벽돌 나누고. 그것도 저 책에 있습니다. 요건 잘 보이시는지 몰라요. 이거 구라이랍니다. 비행기. 이거 내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6살 때 중학교 때 일제시대입니다. 요건 학생들이 이건 엔진이 다른 게 아니고 고무줄을 매가지고 확 해서 확 펴면은 춘천에 중지도라고 있어요. 섬. 거기서 내가 비행기 운전을 하는 겁니다. 요 중자가 이제 중자 서양강입니다. 요 뗏목이 있고 뭐 서양강, 천양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서양강이에요. 내 춘천중학교 일제시대. 지금부터 70년 전 얘기죠.
70년도 넘었어. 요게 내 가족입니다. 요게 내 가족.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내 가족인데, 요게 온실이 보이잖아요. 요분이 서울대 총장, 이장로 총장입니다. 서울대. 예. 요거 뭐 교육감 예전에 했던 분이죠. 서울. 요 배한성인가 이분이 배한성. 예, 성우. 그래가지고 그 책에도 서울대 총장, 이장로 총장이 내 책에 대해서 격려사를 해준 그리고 실려 있습니다. 야, 이제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남국장은 저 캠프나비 동영상 준비를 해보세요. 그동안에 한 3, 4분 할 때니까 동영상 저 트레킹하고 캠프나비하고 동영상. 야, 질문 이제 말씀을 하세요. 시간이 이제 한 25분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몇 개국이나 다니신 거예요? 지금까지? 네? 몇 개국이나 다니신 거예요? 몇 개고? 예. 뭐 나라국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 30개 됩니다.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까지 다녀보니까 알라스카가 제일 좋더라고요. 왜? 죽은 땅. 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지 않은, 저는 이 박물관 이런 데도 갑니다만 화려한 거 싫어해요. 백화점도 갑니다. 첨단의 물건을 제가 사기도 하고 구경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시금창 있는 데가 더 좋아져요. 야, 또 질문. 언제부터 네. 시작하신 겁니까? 네?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뭐? 언제부터 오지 탐험을? 오지 탐험은 언제부터 하냐면 6살부터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6살 때부터. 그래가지고 내가 국민학교 3, 4학년 때,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법원사를 했는데 전라도까지 나 출장을 보내요. 가다가 죽어라 이거야. 죽어라, 진짜. 그건 내 운명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일기를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장이 중요합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이런 생활을 했어요. 또 일본 사람한테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또 사진을 보면 선생님은 거의 혼자서 여행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 수조분 속으로는 부부는 일심동체고 어떤 가족 간의 행복도 같이 많이 어울려요. 네, 아주 좋은 그게 질문했습니다. 있는데 네. 선생님만의 어떤 행복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의 행복이라고 그러죠. 내하고 같이 하는 거. 실질적으로는 같이 하면은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아까도 이 공무원 사회에 서로 구겨주기 위해서 의지해가지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래 국가의 몫을 먹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로 해져서 해서 하는데 서구 문명을 들여다보면 각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또 사모님도 지금 생활에 만족하세요? 내 만족에 미쳐나갈 정도로 좋아해요. 자기 밥 안 해준다고. 미쳐나가요. 저도 동감해요. 예. 저도 많이 그러니까 다니는데 모두 이렇게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이 겁나고 그리고 자식이 겁나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못하는 건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뭐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편하게 저는 살아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겠는데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딸 하나는 미국에 있어요. 또 아들, 딸은 서울에 있어요. 아들, 딸 내 집을 내가 모릅니다. 그리고 15당 그러잖아요. 아들, 딸은 요번에 이 책이 나온 걸 끌어안고 내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쳐다가 봤어요. 친구들한테 막 놀아준다고 너무나 재미나고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겁니다. 답이 그거예요. 강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주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이나 일을 하는 거와 그거 아주 아껴가지고 조금 더 자는 게 어느 쪽이 난가 하는데 아침형 인간이 잤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두 가지가 대강이는데 늦게까지 뭐 고스톱 보고 뭐 담배 태고 뭐 여러 가지 고민해서 아침 늦게 자기 부인이나 깨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아침형이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밤에 또 일찍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아침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침에 늦잠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침 밥을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아침 꼭 먹어야 돼요. 아침 먹어야 되고 모든 게 아침에 부지런하게 하는 건데 그 정답은 어느 쪽이 옳은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무조건 일찍 일어나면 식구들이 다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은 어른 집안의 가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옛날에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서 매돌이 일어나라고 얘기 못하니까 크게 팍팍 기침하고 돌아다니겠다고 담뱃대 들고 옛날 할아버지가 그게 다 전통적으로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고 지금 5시에 나는 조금 좀 편한 생활에서 걷지만은 공무원 하시는 분은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9시부터 7시 해야 돼요. 나는 옛날에 공무원 할 적에 2시간 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나도 지위가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가서 내 청소 다 해줘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생님 같은 활동적인 분들은 그렇게 그게 좀 정적인 사람은 또 네, 맞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이제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있는데 적어도 일찍 출근을 하는 거는 늦게 출근하는 것보다 고통스럽죠. 늦게 하는 게 편하죠. 늦잠 자는 게. 늦잠 자는 것만큼 나를 갉아먹히는 겁니다. 무언가가. 그게 또더 행복할 수도 있다. 아니죠. 그 행복할 수 있때는 아까도 얘기한 거 잊어버리셨는데 행복은 순간이라니까 고통은 길고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어보세요. 의지의 표상. 행복은 순간이고 고통은 영원하다. 요새 공무원들은 7시 30분이면 출근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7시 30분이면 출근한다고. 공무원들 7시 30분이면 출근한다고. 아유 멋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일찍 해야 돼요. 네. 여러 아주 질문이 많아 좋네요.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면은 이게 제대로 식사 못 하시는 걸 있지 않은데 그런 뭐 건강을 챙기시면 네, 여러 군데 다니니까 저 집에서 먹어도 내가 반찬하고 하는데 나는 양파를 매일 하나씩 먹어요. 양파를. 그래도 이거 건강하다고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내 구입에 맞고 중국을 가보니까 양파 그렇게 먹더라고요. 중국에. 그리고 나는 양파를 먹고 반찬을 2가지, 3가지 이상은 안 해요. 간단히. 그래가지고 찌개 끓여 먹고 양파하고 된장찌개 좋아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여행을 오면은 길가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누룽지 같이 생겨요. 누룽지. 끓여서 먹고 또 미국 레이션이라고 있죠. 미국 군용. 그 레이션에는 미국 국방성에서 모두 연구한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죄송한 얘기지만은 부지런한 거가 다 해결해줘요. 부지런해야만 되는 거라고. 부지런 반찬하기 싫죠. 힘들지. 상하시죠. 근데 그걸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칭찬을 받아요. 말로는 안 해도 내 자식이, 내 친척이 말로는 안 해도 내 부인이 말로는 안 해도 모닥불이 피고 캠핑을 하면은 주름살이가 옆에 갔어요. 여러분도 내가 보니까 주름살이 옆에 이게 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모닥불 밑에 부인이 내 남편도 늙어 가는 거로구나. 가슴이 철렁하면서 내가 잘해야 되겠지.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를 거치지 않고 너 해 마라.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게 문화. 역함성. 예. 의사소통? 어떤?
이게 외국에 가신 의사 네? 외국에 나가시면 의사소통. 아, 네. 저는 일제시대 사람이 돼가지고 영어로 일제시대 뭐 쬐끔밖에 못 배웠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을 직접 만나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국내에서는. 외국 나가면은 공항에서 딱 렌트카 그냥 막가를 모르고 나가요. 영어 아무리 못해도. 근데 그런 애가 알아요. 영어 내가 한 글. 그러니까 글이 있으니까 다 통해요. 외국인하고. 이 내 발음을 하면은 여러분 좀 웃으십시오. 빠스 이래요. 옷으로 빠스. 응? 이런 정도로 발음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날 보고 막 웃어. 웃는 재미가 또 그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압을 할 줄 알아요. 지압. 그러니까 여자고 남자고 지압으로 막 그냥 녹여놔요. 지압을 할 줄 아니까. 30살 때 일본 사람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바디 랑게이지라고 하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전 세계 다녀도 인도에 가든 뭐 미국 가든 어디 가든지 뭐 어느 장애를 받아본 적 없어요. 말은 못해. 벙어리야. 그런데 내가 글을 쓰고 글을 쓰면 놀래.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아나 하고. 그러니까 여행을 젊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64살 때 갔어요. 이 64살에 가서 미국 댕기고 뭐고 해가지고 미국, 영국 사람, 독일 뭐 내가 다 때려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부지런하니까. 뭐 무조건 부지런하니까. 그러니까 언어 소통이라는 거는 글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 선생님, 그 심리에 공부하셨다고 그러는데 10시 반 안 끝나면 쫓겨나요. 예. 심리학 그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무슨 계기로? 심리학? 예. 네, 그건 왜 했는가 하면 제가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옛날이죠, 아주 옛날. 그래가지고 제가 학력을 모르시죠? 저 책을 팔아먹어야 되겠어. 책에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공과대학을. 그때 공과대학 들어가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춘천에서 나 하나 들어가서 머리가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운이 좋아서 들어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냥 경기고등학교더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뭘 물어보셨나? 예, 심리학자가 어떤 그래가지고서 이제 공과대학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군인에 들어가니까는 군인 안에서 저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그때 전쟁할 때 그게 붙들려가지고 육군 소위가 난 일선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육군법으로 발령이 나서 육군법으로 중위급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계급이. 근데 나 소인대 발령이 나. 왜? 서울대학 나 그때 벌써 6.25 때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을. 그러니까 그래서 발령이 난 거야. 그런데 내 식구가 여동생이 5이 모두 밑으로 모두 장력감이야. 내 나이와 똑같으니까. 내가 그때 13살이니까. 장력감이야 모두. 그래가지고 피라민 수용소 천막 밑에서 굶어 죽게 생겼더라고. 이걸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선 내가 육군 소위에 가정교사와 그리고 대학 재수생 학원 강사를 했어요. 육군본부에 이제 있으면서 죽으라고 하니까는 여동생 5, 아버지 어머 7 식구를 먹여 사는데 내 식구가 뭐 또 돼지도 새끼 까는 것처럼 3배에 금방 나왔어요. 내가 30살 때 11식구를 먹여 살렸어. 내 책에 그거 잠깐 있으면 그걸 많이 쓰면 창피하니까 한 2줄 썼어요. 11식구를 30살 때부터 먹여 살렸어. 그러니까 아까 늦잠 자는 거 여기 양반 있잖아요. 늦잠 자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막 역시가 나가. 무슨 소리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왜?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먹여 그거 안 먹여 살면 다 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먹여 살리는 그 칭찬을 받는 게 그렇게 좋다니까. 칭찬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11식구를 먹여 살려서 건설부에 있다 보면 내가 이 카운셀링 심리학 공부를 한 거는 55살부터 했어요.
유달력 씨 아시죠? 유달력 씨가 하는 카운셀링 대학이 있어요. 유달력 씨 모르시나? 아이고, 유달력 씨. 이제 그래가지고선 함석헌 씨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함석헌 씨하고 생각하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세운 카운셀링 대학을 들어갔어요. 늙음하게 55살에. 그래가지고 졸업을 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카운셀링 자격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상담하는 거. 그럼 어떤 상담이냐? 상담에서 돈 받고 이게 아니고 미국에는 전 국민이 상담사한테 돈 냅니다. 부부싸움으로 보면 본인이 안 싸. 이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나면 해결해 주고로 카운셀링이 해결을 해줘요. 미국에는. 우리 한국엔 그런 문화가 없죠. 그래가지고 내가 늙음하게 젊은이를 많이 만나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상담하고 감성적으로 살게 하려고는 카운셀링 자격증을 따야만 이게 인간 심리라든가 이런 것도 인간 심리학이라는 건 심리 마음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 여기 깐돌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드는 행동이 왜 그렇게 왔나? 그 원인을 좌로 들어가는 게 심리학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6살 때 아버지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심리학인 겁니다. 왜 그렇게 했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무당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원인을 규명하는 게 심리학이다 이거죠. 과학적으로. 이제 그래가지고선 나이가 들으면은 노인네들은 친구가 다 없어지더라고. 할머니들은 친구가 많아지고 남편 욕하느라. 이래서 내가 늙으면은 여자를 많이 사귀어야 하니까. 왜? 남자보다는. 남자 무뚝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사귀려니까 여자가 어딨나 여기? 한 분밖에 없네? 네. 아유 대단한 분이네. 네. 그래서 여자를 많이 사귀려니까 카운셀링 공부를 하니까 여자를 많이 사귀어야 돼. 왜? 자극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게 심리학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카운셀링 공부를 해도 잠깐 여기서 심리 얘기를 하자면 철저히 했어요. 서울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놀랄 정도로 했어요. 제가 뭐 프로이드라든가 조설이나 스키너라든가 왜 이렇게 여기 로렌스가 이렇게 걸어가면 일평생 여기 오리가 따라다니느냐. 오리는 새끼를 깔 때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 옆에 지켜있는 그 사람이 지금 엄만 좋아합니다. 오리가. 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심리학. 그래서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제 그만하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못하겠어요. 뭔가 딴 걸 좀 하려고 했는데 동영상 볼 수가 없죠. 이제 시간 없어서. 다 봤어요. 안 되죠? 예. 봤습니다. 네? 동영상이 돌아갔어요. 동영상을 한 2, 3분 보면 다 봤어요. 다 봤어. 활동하는데 시간이 없어. 봤어요. 아까 봤어요? 예. 내가 떠드는 동안에. 예. 그러니까 뭐에 미치고는 이렇게 미친다니까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도 완전히 뭐에 미치고 식구들부터 버려요. 오늘 가서 식구 버리라. 왜? 초월적인 사람. 눈앞에 내 마누라, 눈앞에 내 자식 안 됩니다. 이거.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어요. 그게 꽉 쥐고 차있대요. 그거에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런 얘기 오늘 처음 듣죠? 네. 그러니까 유명한 공무원들이 처음 들은 얘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행복 프로젝트 전 국민을 좀 깨우쳐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인을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 이름을 여기다 하나. 아까 여기서 했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입자입니다. 눈이 아주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도 떠드는 거예요. 이름이 민. 어디 있어요?
더 조그만 걸 갖다 버려. 이끼가 꼈나 뭐야. 직책이 뭐예요 지금? 팀장입니다. 팀장. 네. 침략 회전. 회전이 뭔가 뭐 책을 나오실 적에는 이렇게 책을 드립니다 하고 회전이라고 쓰는 거예요. 다 읽어보시고 집안이 모두 해지고 강해지고 세계가 되고 아침에 힘실을 때 출근을 생각 말고 세계로 간다. 나는 세계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한테 꼭 이메일을 주세요. 그리고 내 이메일 주소를 적을게. 아까 저기 다 알고 있죠? 네. 다들 아시나? 저기 네, 그래가지고 박상설이라고 이렇게 하고 박상설하고 박상설의 자연 속으로 박상설의 철학 박상설의 캠프 아무거나 좋아요. 박상설의 자연 속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 글이 많이 떠올라오고 이메일이 여기 나오니까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다 답장을 해드리고 서로 친구가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유언서 여기 이후 대기는 것도 못 보여드렸어요. 유언서.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뜨거운 열강을 해주신 우리 박관우 선생님께 다시 한번